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11월 18일 토요일입니다. 비트코인 36,600달러 플러스 1.4%,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횡보 중이고 도지코인만 플러스 6% 상승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리플, 솔라나 메인 코인들 상승세 주춤하고 도지코인하고 작코인들 변동성 커지고 있는데 보통 코인판 하락 전에 많이 나오는 패턴이죠. 그런데 솔라나 다음으로 도지코인까지 이렇게 상승하는 것은 미국 자본들 진입이 활발하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올해 6월 SEC에서 솔라나, 에이다, 폴리곤 등 메인 코인들 증권 불효한 이후 미국의 IT 코인들 침체기 겹쳤다가 이제서야 상승을 하는 거고요. 리플, 이더리움 클래식은 아시아에서 인기가 많은 코인이고 도지코인, 솔라나, 폴리곤은 미국에서 인기가 많고요. 에이다 코인도 미국에서 펌핑이 많이 되는 코인인데 솔라나 같은 폭발적인 모습 아직까지는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너스는 49.5%로 약간 반등이 온 상태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너스 10월 26일 고점 찍고 피보나치 618까지 조정 왔는데 2019년 6월 비트코인 고점대하고 비슷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당시 비트코인 13,000달러 고점 찍고 약간 조정이 왔지만 비트코인 도미너스 급격히 상승하면서 비트코인만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약간이라도 조정 오면 알트코인 따라서 못 상승한다는 거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비트코인 청산매 보면 33,000달러 여기 구간에 롱포지션 대량으로 걸려 있습니다. 37,000달러 이상 상승하려고 해도 롱포지션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가격이 못 상승하는 거고요. 거래소 세력들 여기 대량의 롱포지션 청산시키게 되면 수익 가장 많이 가져올 수 있는데 입맛을 다시고 있어야 하고요. 37,000달러부터 현물 매도가 증가는 했지만 비트코인 ETF나 반감기, 나스닥 상승 등 시장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매수세 당장 강하고 하락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강세는 수수료에서 볼 수가 있는데 기존의 수수료 1등인 이더리움을 비트코인이 넘어섰고요. 1일 수수료에서 비트코인은 1,100만 불, 이더리움은 800만 불로 기관들 비트코인 쓸어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 호재도 많고 연준 금리나 기대감에 가장 많이 매수하는 코인입니다. 특히 코인 투자자들도 기존의 개인들 빼고 기관들 신규 주입이 많기 때문에 비트코인 수수료도 증가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되니까 비트코인 33,000달러 여기 롱포지션 청산시키려고 해도 쉽게 가격이 안 내린다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비트코인 33,000달러 여기 롱포지션 청산이 되고 나면 2만 달러 초반에 샀던 개인들 익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미국 증시는 이번 주 한 주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마이너스, 애플, 테슬라 행보, 아마존 상승을 했고요. 작년 금리 인상, 러시아, 이스라엘 전쟁까지 나스닥이 다 겪고 상승한 거기 때문에 큰 조정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낮고요. 내년 1월 빅테크 실적 악화가 예상되는데 현금 들고 저점 매수 기다리는 세력들도 많아서 반등이 빠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나스닥 시나리오는 1994년 같이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움직임이고요. 당시에도 인플레이션의 급등으로 연준이 6%까지 금리 상승을 시켰고 나스닥도 1년 넘게 박스권 유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1995년 1월 2일 6% 연준이 금리 고점 찍고 나서 나스닥은 계속해서 상승만 했고요. 인플레이션율도 낮아지고 금리도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전고점을 쉽게 뚫어버렸습니다. 최근에는 빅테크 성장 막았던 미중 관계도 내년 바이든 대선 전 완화되는 움직임이라 이렇게 94년 시나리오 충분히 나올 가능성 존재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일반적인 나스닥 움직임 시나리오는 2014년 이스라엘 분쟁 케이스인데 이때도 전쟁으로 인해서 단기 충격은 있었지만 낮게나마 우상향을 했습니다. 대신에 상승이 94년처럼 폭발적이지 못했고 서서히 상승하다 결국 2015년 2월 자넷 옐런 연준 의장 되면서 긴축 시사하고 증시는 하락을 했고요. 100년 통계 미국 대통령 임기별 수익률을 보면 4분기가 가장 저조했고 1, 2분기는 상대적으로 좋았고요. 그리고 3분기 누가 대통령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에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바이든은 러시아 이스라엘 전쟁 두 개의 전선 리스크를 중국과 재협력하면서 풀어가려고 하고 있지만 바이든 나이도 고령이고 내년 대선 지지율에서도 트럼프가 약간 앞서는 상태이고요. 대선 결과는 나올 때까지 확신은 못하지만 내년 3분기 되면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고래들 매도세에서 이상 데이터 나오는데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비트코인 36,000달러 상승 이후 고래들 3번 연속 0.5포인트
40%까지 매도량 늘어나면서 팔고 있습니다. 내년 트리플 호재 생각하면 단기 조정 올 가능성도 있지만 올해 초부터 고래들 매도 늘어나고 2월에 약간 하락, 3월에는 중소은행 파산으로 매도량은 급증을 했었고요. 고래들 매도했다 해서 100% 하락 온 건 아니지만 이렇게 3번 연속 고래들 팔게 되면 단기 조정 올 가능성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크게 매도량 증가하는 구간은 올해 3월하고 5월에도 있었는데 중소은행 파산하고 SEC에서 알트코인 증권 부류전 매도량이 급증을 했고요. 코인 정보에서 고래들 우위했기 때문에 특별한 일 터지기 전에 이런 비이상적인 매도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최근 어떤 고래가 많이 매도한지 보면 6개월에서 12개월 고래 매도량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 고래 작년 루나코인 FTX 파산에도 저점에서 대량 팔았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잘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중장기로 투자하는 기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기간 투자자들은 한두 개 자산보다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수익을 중시하기 때문에 악재 터지고 이렇게 뒤늦게 움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트레이딩 잘하는 3개월 고래로 짧게 단타치는 헤지펀드이고요. 2021년 불장부터 해서 70% 이상 3개월 고래 따라하면 수익이 났습니다. 3개월 고래 매도하면 단기로 조정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거고요. 하지만 3개월 고래 데이터도 따라하는 투자자들 많다 보니까 10월 상승 전 26,000달러에서 대량 매도했고 3월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전에도 매도가 많았고요. 고래들 판다고 해서 100% 추세가 꺾인다는 것은 아니죠. 전체 코인 주춤한 상황에서 자코인하고 도지코인만 상승이 좋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반유대주의 트윗 이후 다시 미국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고요. 도지코인 선물 볼륨 보면 올해 8월 이후 가장 많이 상승하면서 선물 투자 롱숏 포지션 활발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진핑도 머스크의 반유대 발언으로 빌 게이츠만 미팅하고 급히 자리를 떴는데 미국 백악관까지 머스크 공격을 하고 있고요. 머스크가 긍정한 트윗 내용 보면 유대인 공동체는 자신들에 대한 증오를 멈춰야 된다. 백인들에 대한 변증법적인 증오를 부추고 있다. 서구 유대인들은 자국 내 소수자 무리를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가 리스크 있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 주가는 크게 하락은 없었고요. 하지만 테슬라 기관들 매수가 주춤해졌는데 오히려 이럴 때가 테슬라 매수하기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테슬라나 코인 주식이 상승세에 주춤한 것은 연준금리나 스케줄이 5월에서 6월로 다시 연기가 된 게 메인이고 연준위원들 지속되는 발언에서도 추가 긴축 카드 아직 내놨다고 볼 수 없다. 경기 연착륙 확신 못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테이망 제임스 블러드는 작년 연준위원들 금리 인상 약하게 이야기할 때 혼자 75bp, 100bp 강하게 이야기를 했고 파월 의장에게도 미운 털이 바뀌었고요. 연준위원들이 몰라서 금리 더 올려야 된다, 내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시장의 투심이나 모든 자산들이 연준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체크를 미리 한다는 데 있습니다. 연준위원들이 합심해서 발언을 안 하면 시장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자산 가격은 변동성은 더욱 커지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리플 선물 볼륨도 보면 7월 14일 부분 승소에서 크게 볼륨이 상승했다가 이번 상승에서는 약한 볼륨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링하우스 CEO 공식 석상에서 리플 재판이 대법원까지 갈 수 있다 강하게 발언했고 더욱이 살아있는 공권력 SEC 의장 앞에서 이야기한 거라 리플 가격에는 상당히 부정적이고요. 리플이 이기냐 SEC가 버틸 수 있냐 공격적인 발언을 정면에서 한 건데 미국 아니면 불가능한 공권력에 대한 발언입니다. 갈링하우스 이렇게 발언하고 후폭풍 있을 거라 생각은 했을 건데 의도적으로 리플 가격 내리는 퍼포먼스일 가능성도 있고요. 하지만 리플 가격은 당장에 상승 못하고 930원 핵심 저항 라인 빠르게 돌파 시도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나마 갈링하우스 발언 제외하고 리플의 긍정적인 점은 2019년 8월 연준의 금리 인하 전 비트코인 상승 이후 리플도 3개의 복 만들고 하락을 했고요. 때문에 리플 당장에는 조정이 오지만 재상승할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